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의 크기, 그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유가족들을 차별의 고통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흔히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 불리는 비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호칭, 예의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일종의 열애로 구분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오늘 비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장종열 대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흔히 일반인 희생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아닌 분들 얘기죠. 몇 분이나 되고 그 유가족 모임은 또 몇 분 정도로 꾸려졌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향소에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희생자 유가족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모시고 있는 분이 37분 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가족들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같이 이제 대책위를 꾸리고 있고요. 예. 속초 37분이시죠. 예.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그 제중동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거기 합동분향소에 모시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한 5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중동포 분하고 승무원 한 분은 이제 좀 안 모시겠다 해가지고 안 모시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일반인 희생자 되시는 분들은 다 모셨습니다. 예. 애초에 이렇게 유가족들을 이렇게 나눈 거는 정부가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최초 이제 22일 날 진도에서 이제 그 협의 사항이 있었는데 4월 22일에요. 예. 저희는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좀 맡아서 부는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이 저희는 일반인들은 각 시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다가 이제 그 장례나 이런 거를 일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단원고 같은 경우에는 헬스부나 안행부 그리고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장례 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안산이라는 지역적으로 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뭐 넓게 본다면 경기도고요. 그런데 일반인 희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시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게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 그 정부 합동 분향소가 안산에도 있지만 일반인 유가족들 분향소가 인천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 선생님 포함해서 유가족들은 그쪽 인천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디고 지금 분향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한데 정확히 좀 아시는 분도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가려고 해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인천에 이제 일반인들 합동 분향소가 인천에 있고 인천시청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 앞에 분향소도 그냥 일반 분향소가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부 합동 분향소예요. 저희가 이제 그때 정부 합동 분향소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인천시청 앞에 일반인 희생자들 그 합동 분향소 자체가 있는 걸 많이 모르세요. 근데 시간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더 국민 여러분들에서 조금씩 좀 지어져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한 번 더 저희한테 좀 관심만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꼭 100일이 됐습니다. 뭐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이었을 텐데 우선 심경이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심정은 뭐 어떻게 100일이 왔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버린 것 같아요. 100일이라는 게 벌써 우리가 100일에 갔나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 이 정도로 뭐 지금까지 모든 흘러가는 상황이나 이런 게 좀 급박한 상황도 많았었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정신을 그쪽으로만 쏠고 하다 보니까 사실 100일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저희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애초에 사고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100일이라는 날짜까지 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건 시간이 좀 걸릴 문제가 같고 유가족들하고 회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고. 예. 왜냐면 이게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희생자 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한 10분 정도가 아직도 실종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중에 그 단원고 학생이 아닌 실종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연 양네 아버지하고 이제 오빠 같은 경우 한지연 양 그런 가족하고 이제 학생하고 일반인도 아직 실종자 거기에 포함돼서 아직 진도 체육관에서 상주하면서 애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엊그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 참사 희생자들 이렇게 좀 분류하고 차별하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에도 한번 기자회견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5월달에 기자회견. 예, 뭐 다시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 뭐 짐작이 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했죠, 저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이 특별법이라는 그런 이 앞에서 유가족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단원고나 일반인 유가족이 약간씩 이 정부에서 보는 눈은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유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좀 틀리는지 직접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뭐 긴급복지자금이라든지 뭐 이 제도 자체가 예. 너무 차이가 많이 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은 아는구나 해수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일반인은 각 시도 자체에다가 미룬 것만 해도 벌써 차별을 한다고 보셔야죠. 만약에 단원고 학생들을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 일반인들 또한 정부에서 이렇게 각 부처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장례 절차나 모든 과정을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예. 일반인들은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인천시청 앞에다 분향소를 마련하신 이유가 인천에 주소지를 둔 분이 그래도 가장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천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천시에 그 분향소를 모신 거는 정확하게 예. 저희가 주장을 했어요. 원래 인천인들만 위한 그 분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영종을 모시고 있는. 예. 근데 이제 그 모시고 있는 그 장례 병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이 묻혀 있는 기분이 저는 되게 싫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 어머님 이제 상을 다 모시고 나서도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인천시청 앞에 그 광장으로, 미래광장으로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옮기게 된 거죠. 인천시는 정부 이제 중앙부처에서만 저기를 지원을 해주면 인천시에서는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부분은 다 하겠다. 예. 그리고 제가 인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인천에다 마련한 거지 특별하게 인천에다 한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라든가 인천시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창구를 지금 인천시가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하고만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눴고 어떠한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좋아진 게 안행부나 해수부 이런 관련해서 이제 좀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대화의 창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죠. 예. 수월해졌고.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반인 탑승객들은 생계나 여가 목적, 여행을 갔다는 얘기겠죠.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탑승했다가 희생당한 그 학생들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발언을 한 사람 누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도 이제 얘기를 다 해봤고, 예. 그랬는데 이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였더라고요. 입장 차이요? 예, 왜냐하면 다른 고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나라에서 책임감 있는 말로 들리는 거고, 예, 우리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진짜 느끼는 감정 그대로 이런 저기가 다 있나 이렇게 할 적이라서 제가 다 만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약간의 과장과 이제 전달 과정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도 이제 좀 다른 거 학부모가 좀 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전달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예. 그 특별법 제정을 지금 그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하고 장 선생님하고 어떤 협의 채널이나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지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특별법,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나 아니면은 처벌자 관련해가지고는 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저희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모든 유가족이 다 공통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대책위도 마찬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따로 어떠한 저희 협의가 없더라도 그건 무조건 그런 일은 같이 하는 걸로 저희는 같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힘을 합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논의된 바로는 그 유가족들 입장은 그 조사위원회에다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을 좀 부여해서 진상규명을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별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4월 16일 사고 최초일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진짜 의혹이 쌓여가고 불신만 낳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저희한테 보이는 건 그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제 모든 게 좀 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사권이든 뭐든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어떤 걸 바래서가 아니라 두 번 다시 지금까지 생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뭐 단원고 학부모님들과 저희하고는 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왜 좀 더 적극적으로들 못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하신다는 그 주체가 그 유가족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정부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예. 지금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위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고요. 일반인 그 희생자 유가족들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면담에서 배제가 됐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연락도 못 받았고. 그 이유는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부러 배제한 건가요? 글쎄요, 저희가 단원고 쪽에다 물어봤을 때는 비밀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 예. 청와대 쪽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뭐 정부 관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게 없고요.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정부가 그 단원고 학생 피해자 유가족들하고 또 일반인 유가족들 대하는 게 좀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고 그러신 입장 아니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정부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을 텐데 뭐 추가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입장을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실 텐데 어떻게 뭐 별도로 면담 요구나 이런 걸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그 대통령 면담에서 빠지고 나서 몇 차례를 이제 관계자분 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몇 번을 해봤습니다. 하다못해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넣었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 대통령 면담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 자체가 없었고요. 예.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지금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원님들이나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책임을 지고 가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같은 저희의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섭섭함이 아무래도 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도 사실은 특별히 좀 그 일반인 희생자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관심이 좀 덜한 건 또 서운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정부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은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대형 참사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먼저 대통령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먼저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해결책을 좀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계신 관계자, 부처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똑같은 심장이 같이 뛰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알지만 행동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관계자분들이. 뭐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좋아서 그렇게 오래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라의 장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결단을 내릴 때 반발심이 생길까봐 그래서 못 하시는 건지, 이제는 좀 그런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나 결론이나 이런 거를 좀 내리시면서 좀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유가족들한테 좀 이 댓글이나 이런 걸 올릴 때 보면 너무 진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뭘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그냥 우리 유가족이 어떻게 있는지 그냥 보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뭘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걸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악성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거니까 그냥 지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뭘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또 국민들께는 하고 싶고, 정부나 정치권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뭔가 좀 확실한 결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힘드실 텐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100일째 되는 인터뷰, 앞으로는 또 며칠째 되는 인터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국민들의 성원 또 그 지지 속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족이 아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 장정열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